안녕하세요, 만들입니다. 오늘은 이번 iOS 13 버전에서 아이패드에서 드디어 가능해진 마우스 사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선 마우스 사용을 위한 방법을 간단히 소개드리고 완전 PC처럼 어쩌면 PC보다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우스를 연결하는 방법은 설정에서 블루투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페어링 모드로 만듭니다. 이렇게 페어링 모드가 된 상태에서 MX Anywhere to 기타 기기를 선택을 하면은 쌍으로 요청이라고 뜨죠. 그러면 이 쌍으로 연결을 누르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포인트가 생성이 되어서 마우스로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마우스 왼쪽 키만 클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제가 사용을 하던 마우스이기 때문에 다시 연결을 한다고 해도 이전 세팅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키를 다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처음 연결했을 때는 마우스 왼쪽 키만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이 마우스 왼쪽 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손으로 한번 탭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세부 기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정에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손쉬운 사용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터치, 그리고 어세스티브 터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세스티브 터치에서 마우스를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포인터 기기에서 포인터 스타일로 들어가 줍니다. 이제 여기서 마우스 포인터의 크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크게도 할 수 있고 제일 작게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제일 작게 해서 사용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제일 작게 두고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색상 같은 경우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노란색으로 한번 둬볼게요. 그리고 자동 가리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 가리기 같은 경우는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 포인터를 가려서 좀 불필요하게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기능이고요. 자동 가리기는 끄셔도 되고 켜고 계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포인터 스타일에서 크기와 색상을 설정을 하셨으면 바로 밑에 있는 이동 속도를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이 이동 속도 같은 경우는 민감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더 올리면은 마우스가 슉슉슉 움직이고, 얘를 하면은 마우스가 엄청 느리게 움직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딱 맞는 민감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포인터 기기의 기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연결된 기기에 MX Anywhere to,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연결한 이 마우스가 연결된 기기에 검색이 된 것이 보이죠. 여기서 MX Anywhere to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버튼 사용자화와 함께 버튼 1, 버튼 2, 버튼 3, 버튼 4, 버튼 5가 있죠. 처음 이제 마우스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 버튼 1만 있을 거예요. 이 버튼 1을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없음, 단일 탭, 메뉴 열기,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 왼쪽이 이제 버튼 1번인데 버튼 1번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단일 탭으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 사용자화를 누르게 되면은 동작을 선택하려면 포인터 기기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여기서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자, 버튼 3이라고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 버튼 3에 독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버튼 2번은 길게 누르기. 길게 누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이패드에서 꾹 눌렀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게 바로 길게 누르기예요.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있어도 되지만 저는 버튼 2번, 이 마우스 우클릭을 길게 누르기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좌클릭, 우클릭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았는데, 로지텍 MX Anywhere 2 같은 경우는 좌측면에 보시면은 버튼이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좌클릭, 우클릭, 중간 클릭, 좌측에 이 사이드에 있는 버튼까지 총 5개의 버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버튼을 다 사용자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4번, 5번에 이제 설정을 또 할 건데, 이렇게 좌측에 버튼이 있는 마우스를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 측면 버튼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에서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에
뒤로 가기나 앞으로 가기는 없어요. 맥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여기에 나열했을 뿐이지 사파리에서 또는 크롬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만들어 놓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기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파리에서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을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뒤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쓰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거의 다 이렇게 제스처를 통해서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를 많이들 쓰실 텐데, 그래서 이 제스처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설정에 사용자 설정 제스처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제스처 생성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스처를 그리면 돼요. 뒤로 가기 제스처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뒤로 가기 제스처를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가는 제스처도 만들면 되겠죠? 하지만 저는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제스처가 모두 만들어져 있는 상태여서 바로 이 버튼 두 개에다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기기로 들어간 다음 MX Anywhere to, 그리고 버튼 4번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사용자 설정 제스처라고 되어 있죠. 사용자 설정 제스처에서 뒤로 가기, 그리고 버튼 5번은 앞으로 가기를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제가 사파리에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버튼을 누르면, 자, 마우스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시나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이렇게 뒤로 가기가 제스처로 구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기 하면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자, 이렇게 제스처를 통해서 뒤로 가기와 앞으로 가기를 이제 설정을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진짜 PC에서 마우스 사용하는 것처럼 활용이 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 물론 100% PC와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iOS 13 버전을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PC에 근접한 생산성을 보여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기능이 또 하나 있는데, 가장 밑을 보시면은 잠시 멈춤 제어, 폴백 동작, 이동 허용 오차, 핫 코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핫 코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핫 코너를 눌러보시면은 이제 왼쪽 상단, 오른쪽 상단, 그리고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왼쪽 상단 같은 경우는 앱 전환기, 그리고 오른쪽 상단은 제어 센터, 왼쪽 하단은 스크린샷, 그리고 오른쪽 하단은 화면 잠금으로 설정을 해 두었어요. 여기 있는 제 마우스를 왼쪽 상단에 갖다 대면, 자, 이렇게 앱 전환기가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을 갖다 대면 제어 센터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을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스크린샷이 찍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핫코너에 본인이 원하는 기능을 설정을 해두고 밑에 있는 이 초를 설정을 하면은 핫코너에 마우스 포인터가 이 정도의 시간 동안 있어야 핫코너에 있는 기능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핫코너까지 이용을 하고 로지텍에 있는 마우스 키를 5개나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우스 휠, 포인터, 그러니까 정말 마우스로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이 핫코너까지 활용을 하면은 아이패드는 마우스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졌어요. 사실 이전에 마우스 사용을 하기 전까지는 아이패드를 활용함에 있어서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우스를 사용을 하고 나서부터는 정말로 완벽하게 제 서브 노트북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학생이고 거의 학교에서 과제, 공부, 그리고 간단한 작업을 할 기기가 필요하다면은 이제는 정말로 아이패드가 최고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게임을 할 거고 서브 노트북이 아니라 메인 노트북으로 집에 데스크탑 PC조차도 없다면 아이패드 구매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패드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최고의 기기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쓰레기 같은 기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본인이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잘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